자, 이스타TV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광고 바로 코코메디입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혼자 할 통 고민 깨끗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허받은 의료기기이고요. 네. 그리고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대급 가격 혜택이 들어가고요. 남자에게 좋은 아연 영양제까지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자, 개인정보 확실하게 보호되니까 이런 거 좀 쓰려고 그러다가 너무 창피를 당하는 거 아니야?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무료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이스타 코코메디 이벤트 검색을 하시거나 080-255-0000으로 무료 상담 신청해주세요. 이 맘을 뜨겁게 코코메디 밤새도록 사랑 나눠요. 자신감이 넘쳐요. 이스타 스카우팅입니다. 네. 아마도 이번 주에 나가는 선수들이 이스타 스카우팅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는 추가적인 선수가 더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브래넌 존슨입니다. 그렇습니다. 브래넌 존슨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웨일즈와 경기도 했었고, 그쵸? 그때 당시에는 브래넌 존슨가 이렇게 또 이렇게 눈에 띄는 활약은 또 아니었었고. 뭐 웨일즈 자체가 이게 우리랑 사실 서로 못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브래넌 존슨 어느 정도 뛰나 스카우팅하면서 좀 시간 좀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별로 다르게 안 보여가지고. 그렇게 다시 잡아야 됩니다. 네, 경기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22살이고 어려요. 네, 오른발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노팅엄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뭔가 좀 주도하는 경기에서의 어떤 활약은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 아무래도 네. 팀의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장점이 더 나온 어떤 장면들도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역습 상황에서 속도를 살리면서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이 선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역시 속도에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게 볼 속도 가지고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스피드가 빠르다는 건 진짜 다 알고 있는 그죠? 사실이고 키가 179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179 이 정도 속도면은 꽤 좋은 피지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정도 키예요. 그죠? 딱 비슷하네. 그러면은 되게 작은 선수들이 빠른 거하고 저 정도 되는 선수가 좀 빠른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뛰면서도 몸싸움이 어느 정도 그죠? 되고 그래서 레시포드가 좋은 선수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프레임인데 그 정도 속도가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엄청난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빠르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의 순발력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고 꽤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가 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볼이 뭔가 경합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장면을 봤을 때 몇몇 장면을 봤을 때 바운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선수들은 기다려요 이렇게. 네. 나한테 올 걸. 네, 땅이 떨어지기를. 근데 이 선수는 먼저 머리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루즈볼이잖아. 루즈볼 상황을 만들면서 그 볼을 다시 좀 이렇게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럼 경합에 좀 적극적이다. 경합에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뭔가 공중볼이 나왔을 때 머리 갖다 대고 다시 달리고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적극성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록을 보면 지난 시즌 100회 이상 드리블을 시도한 선수 중에 볼 운반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파를 했어. 그리고 볼을 가지고 움직여. 그 횟수가 100회가 넘는 선수 중에 그 볼을 가지고 얼마나 멀리 갔느냐. 거리를 봤을 때 1등입니다. 물론 그건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노팅엄의 팀의 상황까지 고려를 했을 때 뭐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볼을 갖고 굉장히 긴 거리를 운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선수라는 근데 거 아니야. 2위가 레시포드예요. 뭐 근데 사실 그러니까 레시포드의 스타일을 보면 아시겠죠? 느낌 있죠. 네. 이 선수도 낮은 곳에서 탕 튀어나간 다음에 공 가지고 와서 역습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거 봤잖아 나. 그래. 봤잖아. 보고 왔잖아. 딱 그런 장면이야. 와, 근데 진짜 레시포드 공 잡으면 약간 무섭지? 출렁출렁해. 여기도 웅성웅성해. 레시포드다 이거야. 횟수가 적지만 그날 경기 적지만 딱 한 번에 딱 끝났잖아. 나 그날 경기에서 당구한테 근데 이거 밀리고 있는데 나는 항상 이런 경기에서 레시포드가 튀어나와서 골 넣는 장면을 봤다라고 얘기하자마자 그 골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때 노팅엄에서 되게 좀 재밌는 어떤 평가가 나오는데 브랜든 존슨이 빠르잖아. 이렇게 볼 운반을 해. 중요한 건 뭐냐?
옆에 못 따라와준다는 거예요. 아, 같이 운반하고 마무리가 돼야 될 선수가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노팅엄에서는 얘가 가. 근데 여기서 얘가 운반한 볼을 크로스나 패스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야, 같이 가! 그러니까 얘도 이제 답답할 거다. 근데 얘 이 친구를 칭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불평불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볼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토트넘에 빗대서 대입을 해봐야죠. 뛰면 옆에 손흥민이 있어요. 그렇죠. 뭐 속도면에서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손흥민이. 그리고 뒤쪽에 포로 있습니다. 포로 빠릅니다. 그렇지. 네, 접근 가능합니다. 빠른 공격을 할 때는 이 선수가 아마 손흥민과 더불어서 뭔가 두 명의 선수가 같이 뛰어가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다. 역습할 때. 네. 우리가 카운터를 생각을 했을 때 토트넘의 카운터하면 지금 생각나는 게 뭐 전방에 손흥민이 나오든 혹은 뭐 히샬리송이 나오든 그럼 이제 왼쪽에 손흥민이 가겠죠. 클롭세스키가 좋았을 때는 아주 기술적으로 접고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클롭세스키의 단점은 속도죠. 근데 같이 역습의 선봉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그러면 추가됐다라고 보면 되겠네. 같이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총평하고 뭐 총평에 나올 얘기지만 먼저 하면 이 선수는 클로셉스키하고 완전히 다른 유형입니다. 측면에서 클로셉스키보다 훨씬 더 간결합니다. 간결하다. 네. 치고 올리고 치고 패스 치고 컷백. 그 약간 형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형 클래시컬한 사람 단 빡! 타닥! 주고 탁 주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잘 통한다면 안쪽에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공격 포인트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다른 이제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득점력이 있거나 메디슨 선수가 이선 침투 잘 한다면 이 오른 측면에서의 이 선수의 패스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 왜냐하면 클로세스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슥슥슥 비비면서 들어가는 거 잘 되면은 대단하죠. 막 흔들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유형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장점은 간결함이 있지만 단점까지 미리 말씀드리면 만약에 수비수들이 공간을 내주지 않고 내려앉아 있어. 내려앉아 있었을 때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좀 단조롭잖아. 잘못하면. 내려앉아 있는 상황에서도 클롭세스키는 자신의 기술을 통해서 찡찡찡 하면서 밀고 나가잖아. 근데 그런 선수의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주위 동료들하고 연계하는 능력을 많이 키울 필요는 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고 이 선수가 간결하다고 했잖아요. 슈팅 타이밍도 굉장히 빠릅니다. 폼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끊어차는 스타일이야. 탁탁! 딱딱! 진짜 끊어차. 폼이 짧아. 그러니까 스윙이 길고 이런 스타일이 길지 않아. 딱딱! 짧아요. 진짜. 내가 왜 이 얘기 하는지 경기 보면 알 거야. 진짜. 오른발로 치잖아? 오른발을 주로 사용을 해요. 치고 탁! 빵이 아니야. 딱딱! 약간 이렇게 딱! 이렇게 차. 진짜! 이렇게 차.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왼발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왼발. 그래서 패턴이 비슷해. 그러니까 중앙 아크서클 부분에서 볼 잡아도 오른발 슈팅할 때도 오른쪽으로 쳐. 따닥! 툭 치고 때리고. 근데 그 수비 알고 있잖아. 그 패턴이니까. 알고 있는데, 알았어. 알아? 그럼 더 빨리 할게.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순발력이 있으니까 탁 하고 빨리 볼을 접근하고 빠른 타이밍에 슈팅 때리는 거. 크로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왼발에 대한 느낌을 더 살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오른발을 자주 사용하는 선수에 대해서 왼발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스카우팅을 하면서. 근데 별 차이점이 없는 선수들도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왼발이 단점이라기보다 사용 빈도가 낮아요. 왼발의 정확도를 높인다면은 아니면 왼발의 사용 횟수를 높인다면은 오른발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고 공격 포인트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 아닐까. 왜냐하면 상대 수비가 내가 몇몇 경기에서는 아는 것 같아. 얘가 어떤 식으로 치고 때릴 거라는 걸 예상을 한다. 내가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프로 경기였죠. 프로스윙이었어. 난 이거 직접 내가 들은 경기에 선수한테. 어떤 감독들은 옛날 감독들은 보면 야, 저 새끼 왼발 못 써. 왼쪽 없어. 오른발만 잡아. 무조건 오른발 잡아. 했는데 워낙 에이스니까 그러다가 걔한테 오른발로 그 슈팅 얻어맞고 골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귀살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막았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막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선수가 왼발로 쳐서 실점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오른발은 막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먹어? 이거 이렇게 말했잖아 이러면서 네. 왼발로 먹는 거 나 신경 안 써. 너 오른발로 먹으면 뒤진다. 오른발 먹는 순간 죽는 거야. 그럴 정도로 그럼 수비수가 대응을 한단 말이야. 이건 내가 좀 과하게 표현했지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대응을 한다는 거고. 근데 브래넌 존슨은 그게 대응이 되는 느낌일 정도로 오른발의 빈도가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다. 수비수가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주위 동료들과 연계를 하면은 알아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기고 또 순발력이 빠르면 알아도 또 못 막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포스텍 감독의 토트넘의 지금 공격 라인의 유려함이라면 제임스 메디슨이라거나 오른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뭐 포로라거나 이런 선수랑 뭐 손흥민도 그렇고 연기하다 보면 그런 거는 좀 더 노팅엄 포레스트보다는 좀 더 좋은 공격진들이 배치되어 있으니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공격에서 엄청나게 빠른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을 상대로 했을 때 또 프리미어리그 레벨에 봤을 때 무조건 5 쓰면서 내려앉는 팀이 저는 요즘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네. 본인의 어떤 점유율 축구를 하려고도 하고 그다음에 후방 지역에서 그냥 야 우리 중장자 수비만 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팀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다 대응을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공격 시에 우리가 어떤 그 역습의 어떤 속도를 살리는데 브래넌 존슨이 좀 장점이 되겠지만 최근에 벌리전을 봤을 때 후방 지역에서 빌드업을 하고자 하는 팀들이 많은데 거기서 압박이 들어간다는 거에 더해서 좀 더 빠르게 압박을 들어가면 상대방이 얼마나 당황하는지 확인을 했잖아요. 골키퍼나 센터백에서 빌드업 하려고 그러다가 확 달려들어.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압박은 하는데 시속 10km 압박을 하는 거와 30km 압박을 하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다르죠. 네, 근데 저는 이번 벌리전에서도 손흥민의 압박의 속도가 저는 키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압박은 다 해. 네, 빨라. 근데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그리고 골키퍼 입장에서는 수비수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에서 잡아둬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오니까 당황하는 플레이가 나오는 거야. 소리만 들어도 이제 노려져 걸리는 거야. 다다다다다닥 잔디 밟는 소리만 나도. 들린다며, 진짜. 들려요. 다다다다닥 들려. 근데 브래넌 존슨이 전방에 압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게으른 선수가 아니거든요. 보면은 압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공 상황에서 공간이 없을 때 단조로움은 있겠으나 후방 빌드업을 함께 확 달려들어서 상대의 이 실수를 유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꽤 좋은 또 역할이 될 수 있겠네. 네. 그러면 이 선수는 뭐 이게 주전이냐 스쿼드 자원이냐를 떠나서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도 유명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아직 완전히 터진 선수는 아니지만 속도 같은 타고난 퀄리티를 갖고 있는 기대를 해볼 만한 자원 정도? 피지컬 좋고. 네. 팀의 아마 속도로서는 그리고 어떤 그 주위 동료들을 이용해주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꽤 도움이 되는 선수일 것 같다. 이종료가 얼마죠? 이종료가 싸지 않아요. 5천만 유로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600억에서 700억 사이. 600억하고 700억 정도의 사이면 저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보통 선수의 가격이라고 봅니다. 웬만하면 워낙 물가가 비싸니까. 네. 그러면 쓸만했다? 22살에. 나이 생각해야 되고. 이 정도 금액이면은 데리고 올만 합니다. 영연방 자원이기도 하고. 데리고 올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냥 단순한 생각인데 형 옛날에 더프 기억해요? 네. 그 선수가 속도 빠르고 사실 가서 어느 정도 약간 매크로성 플레이라는 선수였어요. 그냥 크로스 올리고. 물론 이 선수는 좀 더 양발에 가까웠던 것 같아. 그런 선수랑은 좀 어때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기억하기로 패턴이 좀 있었던 선수로 기억하거든. 더프가 더 위력적이지 않았나? 더프 굉장히 위력적이었지. 되게 위력적이었지. 엄청 위력적이지. 더프 로벤은 뭐 미친 조합이었으니까. 되게 속도가 그런 어떤 빨랐죠. 직진성이 되게 유니크했다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아직 그거보다는 좀 더 보여줘야 된다.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보다 빠른 선수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지. 그지. 네. 그러니까 요즘엔 약간의 툴로는 승부가 안 나. 옛날보다 훨씬 더 아마 스포츠 과학도 더 발달이 될 거고 선수의 피지컬도 그때 맞춰서 올라갔을 테니까. 그러면 그 지금 완성된 선수는 아니나 기대해 볼 법한 자원 정도로. 네. 지금은 그러니까 더 발전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급에서 윙포드로 더 성장을 하려면 훨씬 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 스피드가 있고 윙 쪽으로 봤을 때 뭐 저는 뭐 손흥민도 있고 뭐
살라도 있고. 네. 그 정상급 자원들이죠. 정상급 자원들. 그다음에 레시포드, 디아스, 루이스 디아스. 이런 선수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은 차이가 납니다. 차이 많이 납니다. 아직은 많이 난다. 네. 갖고 있는 기술도 물론 본인이 간결한 플레이도 이제 매크로성이 어떤 간결한 플레이도 위력이 된다면 그거 계속 써도 돼요. 로베토 그랬잖아. 그게 제일 좋긴 해. 아니 알고도 못 막으면 그거 쓰면 되지. 그게 제일 좋긴 한데 저는 좀 더 테크닉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선수가 잘 됐을 때의 그림을 좀 두려운 그림이 생각이 나네요. 손흥민이랑 브래넌 존슨이랑 예를 들어 메디슨이랑 세 명이서 탕 역습을 해. 그러면 밀어붙이다가 카운터 맞는 팀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 패턴으로 토트넘이 본인들보다 전력이 강하다라고 평가되는 맨시티 같은 팀들을 잡아냈잖아. 근데 거기에 굉장히 위력적인 유닛 하나가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쿨루셉스키하고 똑같은 포지션을 봤을 때 뭐 중앙도 소화가 가능하지만 쿨루셉스키하고 브래넌 존스 봤을 때는 완전 상반된 스타일. 완전 다르다. 그다음에 전술적으로 다양한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점은 생기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잘 안 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볼 수 있나? 뭐 좀 안 풀렸어? 가장 좋은 팀의 주전 공격수인데 뭐 싸네. 르로이 싸네.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긁힐 때는 그런 기동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흔들 수 있는데 안 될 때는 좀 답답해. 안 될 때 답답해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죠. 사네도 사실 속도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망한 자원이었는데 원하는 만큼 안 컸죠. 근데 난 사네보다는 드리블 스킬이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일단 속도 위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속도, 간결함. 간결함이 되게 간결합니다. 본인이 간결하게 볼을 차려고 해요. 고민하지 않아. 안쪽에 있으면 패스 밀어주고 컵백 크로스 날려주고 공간 있으면 넣어주고 성향이 약간 되게 주인공이 돼야지 그런 느낌 아니야? 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볼을 되게 오래 갖고 있는 느낌이 안 들어. 보이면 줘요. 그냥 준다. 네. 그리고 타이밍 나오면 때리고. 답답하다는 느낌은 좀 들겠네. 들들 거예요. 근데 그제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수비한테 막히면 그럼 답답하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여러분 스카우팅이 3명이 올라갈 건데 그 중에 한 명 토트넘의 브래넌 존슨은 속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장점이 있는데 아직은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 제법 있다. 속도에 이은 간결함은 꽤 좋은 선수인 것 같으나 PL급에서 정상급의 윙어가 되기 위해서는 공격수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할 건 더 많습니다. 많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